전 취직한 지 한 달 만에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켰죠.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한 곳에서 지금 첫 영상을 찍습니다. 되게 밝아 보이지만 안 좋은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유치원 취직해서 했었거든요. 제가 붙었다고 뭐 축하해달라고 그렇게 올렸었잖아요. 유치원 취직한 지 한 달 만에 잘렸어요. 3월 3일에 첫 출근을 해서 3월 31일에 갑자기 그냥 당일 통보를 받았고 4월 1일부터 지금 오늘이 4월 11일인데 백수 11일 차입니다. 캐나다 온 지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캐나다 와서 3주 정도 일 안 했던 거 빼고는 지금 첫 백수거든요. 투잡을 잠깐 했으면 했지 백수는 이제 캐나다 와서 처음인데 처음에는 너무 현타가 왔었어요. 그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유치원에 합격을 해서 일을 했고 그 원장이 데이케어 센터를 3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첫 번째 그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2주 동안 일을 잘 하다가 저한테 갑자기 다른 데이케어 센터에 좀 도와주러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아예 가게 되는 건지 여기에 다시 돌아오는 건지 물어보니까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스프링 브레이크였거든요. 그거를 좀 도와주다가 오면은 원래 있던 반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2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뭐 거절을 할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알겠다 하고 갔는데 거기서는 사실 에이지 그룹이 높았어요. 초등학생들? 걔네들을 봐주고 있었고 2주 동안 거의 그냥 서포트만 하고 꼴 빨다가 왔는데 3월 31일에 돌아갔어요. 제가 출근을 했는데 교사가 4명인 거예요. 교사가 4명이길래 뭐지? 이랬는데 저 없을 때 한 분이 도와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적응을 하고 자기는 윗반으로 돌아갈 거다. 그럼 4명? 이번 주 꿀이겠는데? 이랬는데 점심을 먹고 났더니 한 교사가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사가 반에 5명이 있었어요. 보통은 캐나다 유치원에 반에 3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반은 14명이었기 때문에 레시오 자체가 2명이면 충분한데 3명을 넣었던 거였거든요. 5명.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위클리 플랜을 짜는데 제가 첫 주차에는 적응주를 했었고 둘째 주에는 제가 액티비티를 몇 번 시도를 해봤었고 이제 돌아오면은 제가 한 주는 액티비티를 맡고 한 주는 서클을 이틀 맡고 3일 맡고 이런 식으로 좀 분비를 했었는데 근데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번 주 다시 적응하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난 언제부터 다시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살짝 좀 일버무리면서 이번 주는 적응을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치원이 특정 인종이 많은 유치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불편함을 겪긴 했었는데 그 특정 언어로 갑자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살짝 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뭔가 좀 쎄함이 왔었죠. 그러고 나서 2시간 동안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 왜 내 얘기를 저렇게 하고 왜 위클리 플랜에서 날 빼고 왜 새로운 교사가 왔고 뭔가 탁탁탁 들어맞잖아요. 그걸 깨달은 순간 갑자기 매니저가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뭐 어떻냐 이러길래 그래서 2주 동안 다른 데 있다 왔고 지금 다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안한데 오늘까지만 일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예상을 2시간 동안 했지만 그래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이게 나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런 일들이 없을 거고 캐나다에선 그냥 확 자를 수 있다라는 걸 들었어도 그게 내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좀 열심히 못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만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야지 보다는 그냥 여기서 영어를 얻어가야지 이게 조금 더 컸으니까 일적으로 조금 모자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그래도 캐나다식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를 다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갔는데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아무도 저한테 아무 일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일을 하겠지만 뭐 서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나 캐나다에서 처음인 거 알지만 얘네가 뽑은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나 고지했었고
근데 지들이 날 뽑았어. 그러면은 일단 그냥 세부적인 거는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 학부모 대응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내가 오늘 이 데일리 플랜은 뭔지 이런 것들은 알아서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진짜 작은 거 급식실이 어디 있는지 정도라도 그냥 아무것도 3일 동안 안 가르쳐줬어요.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빼고 나머지 두 쌤들이 3일 동안 맨날 싸웠어. 그리고 둘 다 떠넘기고 나를 그냥 안 가르쳐준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지? 일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쎄함이 왔는데, 일단 붙은 게 여기뿐이었으니까 일을 했죠. 그러고 나서 둘이서 막 너무 싸워서 매니저가 한 쌤을 다른 반으로 보냈어요. 다른 반 쌤이 내려왔어요. 살짝 반 분위기가 그렇게 됐고, 그 다른 반 쌤이 내려와서 저한테 막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쌤은 이 반 주 티처가 아니니까 막 가르쳐줘도 시키는 것보다는 진짜 일을 가르쳐준 거였죠. 천천히 배우게 됐기 때문에 진짜 이제 좀 적응할 수 있겠다, 이제 해봐야겠다, 보여줘야겠다 했을 때 다른 데로 갔다 올래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 뉴니까 다른 쌤들은 빠지게 되면은, 주교사가 빠지게 되면은 반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갔다 와서 이제 내가 일을 뭐 하면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다 안다 하고, 갔다 와서 진짜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갔다 오자마자 그럼 보여줄 게 없이 지들이 맨날 싸워서 그렇게 대놓고 뭔가 좀 내가 일을 못해서 못하는 거 마냥 좀 이렇게 된 느낌? 내 변명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고 특정 인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학부모들도 다 특정 인종이었어요. 애들도 거의 다. 그래서 내가 학부모들한테 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 언어를 못한다고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그 언어를 하는 그 인종 선생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밴쿠버인데 영어 다 하는데. 그래서 나도 한국어 유치원을 가고 싶다, 한국어를 쓰는 유치원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좀 좋지 않은 그거였죠. 할 때는 2주 동안 그렇게 느꼈었고, 다른 데 서포트를 하러 갔었고, 그 서포트를 하는 기간에는 그냥 진짜 마음 편하게 보드 꾸미고 수업하는 액티비티 하는 거, 그런 거 준비하고 액티비티 하고 이런 거 한다고 진짜 시간 잘 가고 재밌게 잘 했어요. 거기서는 백인 선생님들도 많았고 초등학생들이었고 해서 재밌었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막 먹먹하고 막 돌아가기 싫고 이랬는데, 돌아갔는데 교사가 5명 있었고 오늘까지만이다 해서, 그때가 시간이 4시였거든요. 제 퇴근 시간이 5시 반이었어요. 근데 처음 겪는 일이고 너무 놀래서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왜? 냐고도 안 물어보고 그냥 알겠어 하고, 그럼 나 지금 가도 돼? 하니까 가도 된다, 시간 다 쳐주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반 리드한테 얘기했죠. 너 알고 있었지? 나 오늘 마지막인 거? 하면서 나 지금 가볼게 이러니까 지금? 이러길래 왜 교사 더 필요해? 그러니까 둘러보더니 교사 5명이잖아요. 아니 괜찮을 것 같다, 알겠어 잘 지내 하고 나왔거든요. 너무 좀 그랬어.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나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나서 집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렸거든요. 1시간 반. 감사합니다 막 그러다가 집에 와서 거의 3시간 동안 울었어요. 3시간 동안 울면서. 제가 여기 와서 알바 같은 것도 바로바로 붙고, 유치원도 생각보다 바로 붙은 거고, 경력 없이 바로 풀타임으로 붙었던 거니까, 그랬어서 내가 뭔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겸손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백수 11일차인데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4일차에 다시 좀 일어나서 레주메랑 커버레터랑 포트폴리오를 다 수정을 하고 도끼를 차고, 여기 있거든요 이거. 제 이제 백수 시간표, 인생 목표, 2025년 목표, 백수 기간 내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짰어요. 인디드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지원하고, 인디드, 웨스트코스트, 그리고 ECBC, 잡뱅크, EC를 지원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잡뱅크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서 더 들어가야 하는데 많아서 안 들어갔고 그냥 싹 다 지원했어요. 저 온콜도 안 해봤고 파트타임도 안 해봤고, 그런데 온콜, 파트타임, 풀타임, 그리고 썸머 티처 뭐 이런 걸 그냥 싹 다 지원했어요. 근데 싹 다 지원이라고 해봤자 5개? 6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놀뱀 빼고 1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빼고, 그거 빼고는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비수기라 가지고
25개에서 7개 정도 됐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인터뷰가 20몇 개 중에서 7개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살아났답니다. 침대에서 막 울면서 맨날 막 그랬는데 인터뷰가 많이 들어와서 그나마 다시 살아났고, 캐나다 경력이 중요한가 봐요. 캐나다에서 경력이 한 달밖에 없는데도 인터뷰가 이렇게 3분의 1이나 들어왔고, 그리고 수요일에 2개 받고, 오늘 1개 받고, 내일 토요일인데도 1개 있고, 월요일에 3개 있고, 화요일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고 싶은 유치원이 2개가 있는데 그 유치원이 둘 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아침 10시 반이랑 저녁 6시. 월요일에 3개 있는 게 10시 반, 3시, 6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좀 심적으로 부담되는 상태.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레이오프도 당해보고 캐나다에서 첫 백수 생활도 해보고 EI를 신청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터뷰가 많이 잡혀가지고 EI 신청은 좀 보류를 한 다음에 이거 다 떨어지게 되면 신청하려고요. 이거 다 떨어지게 되면은 살아야 하니까. 왜냐면 저 이사한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이사한 지 3일 만에 잘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 쪽으로 이사를 안 간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싶고, 뭐 하여튼 저 잘렸어요. 근데 이게 잘린 게 한국에선 없는 일이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못해서라고 생각을 할까 봐 너무 쪽팔린 거예요. 내가 못한 게 맞을 수 있지.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못한 게 맞을 수 있어.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상을 누가 보나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 엄마 아빠는 안 봤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모르거든요. 인터뷰 질문들이 되게 압박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자기소개, 필로소피, ECE에 필요한 능력이 뭔지, 책임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성격 장단점, 그리고 BC 라이센싱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는지 물어보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황들을 2-3개 줘요. 이제 아이들이 싸우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코워커랑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리고 매니저한테 바라는 게 뭔지. 한 번에 교사가 3명이니까 코워커랑 이렇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그 정도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 유치원은 베네핏이 너무 별론 거예요. 언패드 타임 오프, 이건 그럴 수 있어. 이런 데 많으니까. 언패드 베케이션. 저 이번 유치원에서 23불 받으면서 일했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 23불 받으면서 일을 했고, 근데 나도 내 경력 안 왔는데, 그래서 난 21불 정도도 괜찮다. 21불보다 언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알고는 있어. 원래 보통 19불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 뭔가 기분 나빴어. 그리고 CCTV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CCTV 맨날 돌아가.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걸 학부모가 원할 때마다 열람을 할 수 있대요. 여기서 너무 충격. 거기도 좀 집에서 멀었는데,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는 데였는데 7시부터 6시까지 계속 시프트가 바뀔 거다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7시까지 출근하려면 5시 반에 나와야 하더라고요. 그냥 힘들겠더라고. 힘들겠더라고. 왜냐하면 데이케어는 8시 반에 오픈하는 데도 많고, 집이 가까우면 8시에 나가도 되는 거고, 그리고 시프트가 막 클로징이면 9시 반에 출근할 때도 있고 이랬거든요. 9시? 근데 내가 5시 반에 나가는 거 좀 힘들겠더라고. 근데 그것보다 그냥 베네핏이 너무 별로였어요. 베케이션 다 언패드라는 게 너무 별로였고, 왜냐하면 진짜 별로인데도 뭐 여름방학은 그 페이가 되고 겨울방학은 안 된다던가 보통 그렇거든. 그냥 다 패드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싹 다 언패드라고. 방학 돈 안 받는 날인데 방학을 기다리게 되겠냐고. 감지덕지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갔다 별로여서 이렇게 잘리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 갈까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뭔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친구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한국 갈까 이 생각하다가 아직 여행을 못 간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여행만 갔다가 갈까 했는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이사한다고 돈 다 썼거든요. 진짜 돈이 없어서 여행 못 가서 한국 못 갔잖아요 지금. 돈 없어서 한국 못 갔어요. 그래서 잘린 거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해봅니다. 여러분, 현실이에요. 캐나다 할 수 있어라고 했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딱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말 안 들을 거고, 캐나다 현실 난 잘 모르겠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 완전 긍정적이었잖아요. 근데 한번 잘리고 나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현실입니다. 할 수 있어요.
저 이렇게 열심히 적은 거 보이죠? 근데 할 수 있거든요? 진짜 할 수 있거든요? 저 멘탈 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입니다. 이렇게 잘릴 줄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겠지 뭐. 그래서 그냥 다음 유치원 괜찮은 데 가면은 한 1년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여기는 첫날 가자마자 교사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한 3개월 일하다가 IT랑 SE 5 years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3개월 뒤면. 그래서 3개월까지만 하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사실 너무 별로였어. 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만 3개월 하고 관둬야지, 내 이득만 취해야지 했었는데 이득도 취하기 전에 잘렸어요. 하여튼 간에 인터뷰 계속 보고 있고, 인터뷰 만약에 합격하게 되면은 또 말씀드릴게요. 잘린 거 위로해주세요. 안녕.